고품격 창업토론, 맥분토론 MC를 맡은 맥형입니다. 맥분토론을 벌써 2회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의 소개를 간단히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41, 원래 나이 44, 그죠? 셋이야. 43, 죄송합니다. 한양공대 부회장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졸업 후에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17년을 근무, 그리고 이후 금땡전자에서 연봉 1억 정도는 우습지 하고 벌고 살다가 갑자기 창업이라는 걸 도전. 창업 2개월 차, 아직은 햇병아리. 하지만 창업도 대기업 로직과 비슷하다는 거침없는 자신감으로 파스타 창업 2개월 만에 시흥시 장곡동 맛집에 등극할 정도의 아주 우수한 모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진 대표 한번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제 왼쪽에 1989년생, 올해 나이 34, 9살 차이. 외식업 경력도 마찬가지로 총 9년. 정정호 대표는 장정호 대표 맞나요? 정이 두 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호 대표. 자, 이자카야부터 라운지퍼까지 탄탄하게 외식업을 실전에서 경험하고 포크너라는 정정하겠습니다. 포크너라는 파스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영점만 무려 6개를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을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정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자, 박수. 근데 이제 창업 2개월 햇병아리 괜찮나요? 네, 만으로 2개월. 만으로 2개월. 3개월 차입니다. 근데 마치 한 30년 외식업을 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의 포스가 납니다.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파스타라는 아이템에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는 약간 결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셔봤거든요.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최현진 대표부터. 안녕하세요. 최현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요식업계는 완전 애기 창업자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정호 대표. 네. 안녕하세요. 포크너라는 캐주얼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출연을 거침없이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두 분 궁금합니다. 최현진 대표부터. 저는 이제 맥형님께서 적극적인 권유와 섭외가 안 된다는.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맥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솔직히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현실성 있게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호 대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일단 부차클래스 2기 수강자이기도 하고 형님의 원래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면서 또 팬이기도 해서 팬으로서 이 방송에 한번 또 출연해보는 것도 영광이지 않을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팬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팬이 있다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똑같은 양식을 하시는데 우리 정정호 대표는 어떻게 이자카야랑 펍을 하다가 양식으로 아이템을 도전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창업을 맨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에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팔아봤는데 그때는 세금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던 때라 빨리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수익이 지금 생각하면 나지 않았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제가 외식업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거면 1층에 내려가서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요리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이자카야를 전수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또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평생 이거를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6개월 정도 외식업 벤치마킹을 꾸준히 다니고 다가 포크너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포크너의 상호는 어떤 뜻인가요? 사용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을 들으면 뭐 리스너라고 하고 뛰는 사람들을 러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젓가락 말고 포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뜻을 담았습니다. 야, 이렇게 또 설명하면 감동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현진 대표는 왜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생뚱맞게 창업을 하신 겁니까? 들으세요. 왜 창업을 하셨냐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 연봉 1억이 넘게 받고 다니시다가 왜 들어오셨냐고요. 제 눈에는 올해가 이제 경제 침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요식업 시장도 힘들 것이고, 근데 제 눈에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많은 계산 끝에 오히려 열에 9은 망한다는데 그 열에 한 명이 들면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열에 한 명이 들기 위해서 이 요식업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러면은 공대생들이 대부분 취직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면 치킨집이 정설인데 왜 그 국룰을 마다하고 수많은 아이템 중에 파스타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상권 조사만 5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후보지군을 우선은 제가 잘하는 곳에 근처로 상권을 3군데로 나눈 다음에 또 3개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권이 3가지 지역 중에 한 가지를 딱 픽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입지와 주동선, 부동선을 또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신도시 쪽 상권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면 분명히 가망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요리의 요자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서 상권 분석을 먼저 통해서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 가망성들을 종합적으로 5개월 동안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가맹점을 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딱 그 정도의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현진 대표가 맥클라스 13기 기장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창업 아이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상권 분석을 되게 인사이트 있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팁만 하나 얘기해 주세요. 상권을 조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지적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면적 같은 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면적을 먼저 파악을 해요. 이 상업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지적도를 봐야 된다. 그 네이버 지도 보면은 지적도를 볼 수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노란색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빨간색이 상업시설. 5층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상업시설을 면적이 적은 면적을 선호한다라는. 예,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배우 수요라고 보고 공급은 이 면적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상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제 공급의 양이죠. 공급의 양이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3군데 후보지를 놓고 하나하나씩 이제 탈락을 시키면서 마지막 최종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됐어요. 유동인구나 아파트 세대수나 주택의 밀집도나 이런 수요가 별로 없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1층은 잘 되는데 2, 3, 4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스타 가게가 2층이란 말이에요. 네. 입지가 좋다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 1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 옆집에 이제 설빙이 들어왔습니다. 네, 최현진 대표가 건물 안에서도 업무 제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설빙, 마사지샵 이렇게 업무 제휴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설빙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저희 매장에서 설빙에 가면은 1,500원 뭐 커피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협약이 맺어졌고, 미용실도 들어오는데 거기는 초반에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어떤 할인을 해줄지 모르고, 옆에 이제는 여성 뷰티샵이라고 해야 되죠. 옆집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2층 자체를 복합 하나의 타겟층이 겹치거든요. 10대부터 40대, 특히 여성. 2층만 올라오면 여기서 다 즐길 수 있다는 걸 만들고 싶어서 협약을 이렇게 맺고 다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생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희 매장에 꽃도 많고 화분도 많은데 특히 생화를 너무 좋아해서 꽃집이랑 MOU를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이렇게 갈아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도 여기 오시면서 꽃을 한 10송이 사오셨어요. 최근에 최현진 대표 통해서 꽃을 3번 받았거든요. 전 살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꽃을 연달아 3번 받은 건 처음인데 꽃가게를 직접 하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MOU를 맺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저는 매장이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지루하지 않게끔. 어쨌든 지금 약간 성공의 DNA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되게 적극적이세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감하는 이 소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고객들한테 좋은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다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한 달 매출 어느 정도 올리고 있죠? 저번 달에는 제가 거의 18일 운영했고요. 문을 열다 닫다 하나요? 내부 공사는 5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뭐 2개월 차니까요. 네. 18일에서 3,130입니다. 월세가 얼마죠?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네요. 보증금 그거는 맥형의 그 방송을 듣고 보증금 최대한 낮춰야 된다고 해서 기를 쓰고 낮췄습니다. 나중에 재계약할 때 다 올라갑니다. 지금 그 감동 오래 가지가지가 않으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우리 이제 정종호 대표는 파스타 아이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이걸 장단점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제 입장에선 굉장히 사실 클래식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사실 파스타도 배민 카테고리에 보면 양식으로 빠져져 있을 만큼 하나의 굉장히 큰 카테고리인데 배달 쪽으로 보면 피자랑 치킨처럼 양식은 파스타랑 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굉장히 대중적이더라고요. 운영을 계속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끼리 오시는 비율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수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년 중에 비수기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 큰 장점이네요. 그 먹는 횟수 주기는 어느 정도 돼요? 일주일에 몇 번 먹을 수 있어요, 파스타를? 사실 정확하게 이분이 어느 정도에 온다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굉장히 저희 브랜드의 열성 팬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계속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타겟층들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혼자 오셨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코너가 지금 6개의 매장인데 어디가 제일 잘 돼요? 분당 매장이 제일 잘 되고 범계 매장이 오픈한 지 이제 2달 됐는데 분당을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팔고 있나요? 월 매출 한 1억 7천 8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야, 너 대단한 애였구나. 아닙니다. 바꿔야 되나? 아, 현타오는데 업로드해야 되나? 아 잠깐만 파스타 뭐 기껏 해봤자 한 3, 4천 파는 거가 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1억 7, 8천을 판다? 아 업병 가겠는데요? 되게 혜택 없나요? 여기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매장에서 네, 분당점 1층 매장이 몇 평이죠? 35평 정도. 배달하고 홀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배달은 월 매출이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미하네요. 네, 저희는 배달에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홀에서 드시는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사실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너의 가장 큰 단점은 창업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레스토랑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이 홀에 대한 무게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도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느낌상 좀 컨셉이 깨지는 30평대 창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 분당 들어갔을 때가 사실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이제 부동산 비용이 보증금으로 1억이었고 총 해서 돈 직전까지 딱 2억 들어갔습니다. 권리금은? 권리금 그때는 없었어서 코로나 시절에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네요. 따지고 보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지금 1억 7천 정도를 찍는 매장의 월세가 궁금해요. 500만 원. 괜찮네요. 원래는 이제 600만 원이었었는데 코로나 때 기회를 얻어서 임대인분이 잘 봐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임대인분한테 적극적으로 한 3개월 동안 브랜드 막 보고서 같은 것도 드리고 이러면서 어필을 좀 했거든요. 임대인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재계약할 때 훅 올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요, 생각보다 그런 임대료 세이브된 걸 또 고객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오는 거고, 잘 되는 매장에서 내 상가에서 내 건물에서 잘 되는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엄청 큽니다. 이런 분들이 나가면 안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안 되는 매장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최고 안 되는 매장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희 매장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2호점 고잔 신도시점에 있는 매장인데요.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입지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안 좋다. 어떤 이유인지. 두 번째 매장을 할 때는 권리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좋은 데를 가서 해봐야겠다. 외식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걸 몸으로 좀 증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매출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안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이 1, 2호점은 10평 조금 넘고요. 한 6,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해야 되나? 1억 7천 파는데 매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일해요? 주말에는 한 11명, 12명 정도 있고 평일에는 한 8명, 9명 정도 있습니다. 뭐 도매장으로. 네, 저희는 처음 초창기 오픈했을 때 팀들이 다 이렇게 주주로서 남아있고 여기저기 다 가 있는 친구들. 법인회사의 주주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다 개인 사업자인데 그냥 약간의 투자금이 있어서 개인 사업자고 투자금이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조합 방식인데.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 7천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새해 전 기준으로는 분당점은 이례적으로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후 새우 한 20% 중반대 정도 다. 30%만 잡아도요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요.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파스타가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은 게 면이다 보니까 원재료비가 낮지 않나요? 파스타 자체는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기타로 저희는 스테이크 막. 스테이크를 판매하는데 스테이크는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편이고 근데 어쨌든 스테이크가 들어가야지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어떠한 메뉴를 먹기 위해서 오나요? 특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없는 게 또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 개수를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십니다.
최현진 대표 죄송한데요. 먼저 집에 가 계시면 여기하고 좀 이야기할 게 많아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요. 듣고 메모하면서 기다리세요. 저도 아까 그 대표님 상권 보고 하시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지적도 이야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지적을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나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브랜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팀원 중에 저보다 분명히 더 잘할 것이고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전폭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편입니다. 저희도 전 매장에 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갈거든요. 진짜요? 그거를 꽃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아 진짜 이제 매출 높은 사람은 제가 말을 잘 못 놔요. 편하게 말하세요. 현진아 봐봐. 우리 정종원 대표의 말씀이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QSC에서 청결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청결 바이저를 하는 거예요. 청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얘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서비스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다니면서 서비스 관련된 것만 계속 교육하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열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잘하는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넓은 시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옆에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색깔이 합쳐지는 순간 매장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정종호 대표님께서 확실히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정을 다시 한번 아 자본주의 어쩔 수 없어요. 자본 앞에는. 고깃집 뭐 해가지고 1억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파스타 팔면서 객단가 훨씬 낮은데 이렇게 1억 7천 파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바꿔 쓰는 거다, 고쳐 쓰는 거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바꿔 쓰는 게 7, 고쳐 쓰는 게 3.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꿔 쓴다는 개념은 너가 지금 현재 보여준 능력치가 이거기 때문에 난 이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바꾸겠다는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보다 그러면은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꿔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고쳐 쓸 수 있어요? 저는 고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반복된 실수를 한다는 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성인 군자인데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지. 사람은 원래 누구나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운영자라면은 그 실수를 행동적으로 안 하게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지각을 해요. 아니면은 갑자기 결근을 하던가. 그러니까는 근태가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지각을 하건 조퇴를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과만 좋으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이해가 없나요? 정정호 대표는 대표님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저도 사실 이 일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고여있나라는 생각이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게 외식업은 되게 굉장히 노동지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늦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라 잦은 지각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의 또 생각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9년밖에 안 해서 그럴 거예요. 10년 하잖아요. 그거 경험할 시간 없어요. 그냥 바꿔. 백형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최현진 대표가 아직 2달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남아서 그 에너지조차도 난 쓰고 싶지 않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우리 정종호 대표 결혼했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얼마나?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최현진 대표는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간 질문 갔다 가고 오셨나요? 아니 농담입니다. 몇 년 되죠? 몇 년 됐지? 14년? 지금 몇 년 차인지 모르고 계시는 잠깐만 2011년에 결혼한 것 같아요. 한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서.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와이프도 또 이거 잘 기억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 성함은 아시죠? 요즘에도 까먹으려고 그러면 맨날 자기야라고 많이 불러. 그러면은 가족이지만 애인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외식업을 또 종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애인이 파스타를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나요? 사실 와이프랑 같이 창업을 준비했었는데요. 파스타집에 가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안 갔었습니다. 파스타를 안 가게 되는 이유? 몰랐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스타집을 오래 하는데 와이프랑 파스타 가게를 가기도 하나요? 많이 다니죠.
지금은 엄청 많이 다니고요. 오히려 네,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라 여자친구를 챙겨주고 이럴 여력이 없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남자 손님들한테는 이게 맛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하고 여자친구가 이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더 설득력 있네요. 제 3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현진 대표는 와이프가 오늘 오빠 파스타 먹고 싶어 그러면 먹으러 가나요? 상무님이 파스타집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파스타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잘 제가 왜 이 질문 하냐면요. 저는 고깃집 창업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고기는 제가 먹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먹으러 가는 곳을 창업하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까봐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벤치마킹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겠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분석하는 게 재밌잖아요. 아직 2개월 하셨잖아요. 20년 하잖아요. 재미없어요. 돈이라는 보상도 있어야죠. 돈이 안 들어오면 재미없습니다. 가게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닫고 그냥 임대료 내버립니다. 안 되면 그래요. 그런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닫아놓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빠르게 판단합니다. 하나 배우겠습니다. 원복. 우리 1억 7천을 팔고 계시는 장정호 대표님, 매장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QSC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QSC 어떻게 하고 있는지. QSC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연한 문제이지만 사람이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뭐 또 마케팅도 필요할 거고 뭐 이래서 외식업의 중심에는 QSC가 서 있지만 그 밑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양의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제품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외식업만이 유일하게 거대한 회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이나 어떤 큰 브랜드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면 절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최고의 끝에는 제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다리가 좀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최현진 대표, 매장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QSC에 당연히 S가 앞에 붙어야 된다고. 세이프티, 안전. S 슬러시하고 QSC. 안전이 너무 중요해서 왜냐면 저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와서 안전하게라고 안전하게 집에 가는 게 QSC보다 전 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SC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국가 전문 인적을 확보하고 있어서 위생사가 직접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 기관이라는 게 세스코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스코는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곳의 파스타 한 그릇의 가격은 얼마죠? 지금 6,800원입니다. 파스타 한 그릇의 가격은 저희 15,000원, 16,000원 선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객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최현진 대표 끝나고 우리 정종호 대표한테 업변 상담할 것 같은데 업종 변경하면은 매출 그냥 2배 올라가지 않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포크너를 이제 제 상권에 들여놓으면 저는 제 가게가 이긴다고 봅니다. 근자감. 근자감이로보다 데이터상으로 상권의 소득 수준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비싼 돈을 시흥시 장곡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이신 거고.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항아리 상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찾아오지 못하고 회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희 항아리 상권 운영 중입니다. 2층에서요. 비슷한 평수로. 그런데 그런 상권에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현진 대표는 왜 갑자기 그런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가격과 근데 이게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맘 잡고 가야 되는 곳 여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이 회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포크너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맘을 먹고 저기 예약을 해야 되겠다 오늘 뭐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커피 머신이 있는 또 매장들도 있거든요.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은 오셔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같은 것들 시켜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는 최현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맞고 있는데 근데 장곡 상권은 저희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희도 이제 근처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 상권의 배우수도의 어떤 소득 수준보단 신도시 상권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요? 구도심이 영업하기 훨씬 수월하니까요.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 상권에서는 저가형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또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회전율보다는 만족도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족도가 올라가면 테이블 단가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10팀만 와도 100만 원을 팔 수가 있는 아이템이 또 있을 수 있고 100팀에 와야지 200만 원을 파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전자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스타 매장을 하나 하지만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죠? 제조업, 외식업계 분들을 위한 제조업을 만들고 싶은 게 핸드폰 하나로 요리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셰프가 필요 없는. 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할 생각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우선은 자동화 장비 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최소 2-3개 이상은 확장은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파스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업변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권에서는 업변이 안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아이 돈만 된다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든 못하겠어. 정 대표는 목표가 뭐가 있나요? 저희 한 3호점까지 나갔을 때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프랜차이즈는 한 100억 찍고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 기준 한 80몇 억 나올 것 같거든요. 100억을 하고 나면 제가 또 그 친구들에게 약속을 또 지켜야 되는 단계인데 저희가 롤모델을 아웃백으로 삼고 아웃백을 대한민국에서 밀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또 목표도 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 출점을 아웃백 근처로 가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어차피 부동산 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훌륭한 부동산 팀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근처에 들어가서 아웃백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저희한테 데리고 온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형님의 또 팬으로서 열심히 또 보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도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한 20년쯤 됐을 때 이런 것들도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갈림길에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창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다고 치면 분당점을 가기 전에 이제 매장을 3개 해놓고 매출도 이만큼 나오고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저 혼자 굉장히 우울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매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이 싸움에 혼자서 굉장히 우울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빨리 머리를 정리를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또 미래를 계속 그려보는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의 기로에 의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 수 있죠. 최현진 대표.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지인들은 안 돼.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게 혼자만의 자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힘이 돼줘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그 주위의 말들을 오히려 저기 하고 맞아. 힘들었겠다.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먼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귀뚱로도 안 들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뚫어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정말 밤을 새가면서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소문 안 내고 다녀요. 왜냐면은 오픈빨이다. 그걸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렇지. 끌죠 그냥. 잘하네. 막 이러면서 맞췄네.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 이제 분노의 에너지를 이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 뵙고 파스타 관련된 창업을 이야기해봤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같은 아이템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의 경우와 비슷하네? 나의 경우가 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토론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현진 대표 맥형TV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구독자는 아니지만 노력은 저는 항상 배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그 노력이 배신하지 않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표 설정을 제대로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정 대표. 혹시 채널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정도. 팀원들이 꼭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김현진 대표님께서는 최현진이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내 이름을 성폭행을 지금 죄송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뭐 노력만 하면 방향은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저희 팀원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애들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창업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경험이 뭔지 아세요? 내 돈 투자 안 하고 돈 벌면서 하는 경험이에요. 20대, 30대 때 내가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을 때 경험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안 무너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하고 방향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경험입니다. 포크너 파스타 두들리면은
열릴 것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 김현진 대표 아니고 최현진 대표 하는 장곡동의 파스타 맛집 등급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외식 시장에서 우리가 늘 인력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IT 인재가 외식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성공, 행복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분 토론의 맥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